안녕하세요. 준상업TV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의 근현대 역사를 다루겠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는 이 역사 부분이 길어져서 다음 3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504년에 티무르 제국 토호 바부르가 그리고 1526년 바부르가 이곳 카불을 점령했을 때 세력을 키워가면서 북인도의 로디 왕조를 점령하고 무굴 제국을 건국합니다. 그 당시 무굴 제국의 영토는 지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파란색 선으로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1507년에 아프가니스탄의 서부 지역에서는 이란의 왕조인 사파비 왕조에게 점령됩니다. 1707년에는 순니파와 파슈툰족들이 반란을 일으켜 호타키 왕국이 건국됩니다. 하지만 구 사파비 왕조를 계승한 아프샤르 왕조가 1736년 호타키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곳을 점령합니다. 아프샤르 왕조는 공포정치로 영토를 다스려서 결국 1747년 나디르 샤가 암살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파슈툰족 왕국 두라니 왕국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건국됩니다. 1823년 두라니 왕조가 왕위 계승으로 내전이 일어나 혼란하던 때 바라크자이족 출신 도스트 무함마드가 반란을 일으켜 바라크자이 왕조를 건국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앙아시아에서는 러시아와 영국이 세력 싸움을 하는 그레이트 게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바라크자이 왕조가 러시아 쪽에 접근하자 영국이 제1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켰고 바라크자이 왕족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바라크자이 왕조에는 샤 슈자라는 친영파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대중들은 영국에 호의적이지 않았고 결국 1841년 카불 봉기라는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고 영국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새로 온 왕이 매우 반영 성향의 왕이었어 영국의 심기를 건드렸고 결국 제2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의 보호령이 됩니다. 그리고 듀런드 라인이라는 선이 그어지게 되는데요. 이 듀런드 라인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나누는 선입니다. 당시만 해도 파키스탄에는 파슈툰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선으로 나눠버린 것이죠. 이로부터 압둘라흐만 칸이란 친영 왕이 즉위했고 그의 후계자 하비불라 칸도 친영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비불라 칸 때에 이르러서 영국의 간섭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하비불라 칸은 오스만 튀르크와 독일을 끌어들여 영국을 견제하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비불라 칸은 암살당하였고 그의 동생 나스랄라 칸과 아미눌라 칸의 왕위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왕위 갈등에서 민주주의 성향 개혁파 아미눌라 칸이 승리하였고 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혼란스러웠고 보수파들은 아미눌라 칸을 반대했습니다. 아미눌라 칸은 나라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영국령 파키스탄을 침공합니다. 당시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상당한 군인과 장비를 소모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군은 처음에는 꽤 선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고 점점 아프가니스탄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아프가니스탄 모두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없었고 결국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을 내주게 됩니다. 나비불라 칸은 급진적인 근대화 개혁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보수파들한테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 반란이 일어났고 아미눌라 칸은 망명하게 됩니다. 그 후계자로 나디르 샤가 즉위했으나 나디르 샤는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자히르 샤가 아프가니스탄의 국왕이 되었고 아프가니스탄은 입헌군 주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1926년 아프가니스탄 왕국이 건국되었는데요. 이 아프가니스탄 왕국의 GDP는 그 당시 한국과도 비슷했고 수도 카불과 대도시들은 이 사진들처럼 상당히 근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 쿠데타로 인해 권위주의 성향 아프가니스탄 공화국이 건국하였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공화국은 친소련 성향이었지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탄압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산주의 정당 인민민주당과 공산주의 성향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주의 국가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이 건국됩니다. 하지만 새로 건국된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은 소련식 공산주의 개혁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중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강력한 세속주의 무신론 정책으로 인해 이슬람 테러 단체 무자히딘이 형성되어 아프가니스탄은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게 되자 대통령 하피줄라 아민이 소련에 의해 암살됩니다. 그러나 새로 세워진 대통령도 나라를 잘 지휘하지 못했고 급기야 친소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복될 위기에 처하자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파죽지세로 점령하였지만 제국의 무덤이라는 별명답게 대중들은 호의적이지 못했고 곳곳에서 게릴라 전투를 벌이며 전쟁이 길게 끌어지기 시작됩니다. 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이슬람권 국가들은 모두 무자히딘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자히딘의 무기와 자금, 병력들을 지원한 것이죠. 이렇게 무자히딘과 소련 간의 전쟁이 길어지고 결국 1989년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게 됩니다. 철군 당시 아프가니스탄 지도 모습인데요. 이곳 검정색으로 돼 있는 곳만 소련이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주요 대도시와 도로 정도만을 겨우겨우 점령하던 상황이었죠. 이 전쟁은 소련 해체의 4가지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당시 이슬람권 국가에서 마구잡이로 들어왔던 무자히딘 병사들이 당시 아랍권 경제 침체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자히딘이 이곳에 남게 되는데요.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단체들의 원흉이 되어버립니다.
1992년 무자헤딘에 의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국이 건국됩니다. 하지만 무자헤딘은 엉성한 군벌의 연합체에 불과했고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혼란 속에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탈레반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혼란에 지겨워했던 대중들의 지지를 얻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호국을 건국했습니다. 이곳의 지도 초록색 부분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호국이고 파란색 부분이 탈레반에 저항한 무자히딘의 북부 동맹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호국 당시 탈레반은 이슬람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엄청난 인권 탄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9.11 테러가 미국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9.11 테러의 주범인 알카에다를 탈레반이 숨겨주게 되죠. 그걸 알게 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하였고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과 마찬가지로 시장은 파죽지세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여 미국에 의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건국됩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는 것인데요. 이라크 전쟁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군대를 이라크로 보내버렸고 이로 인해 탈레반이 점점 세를 확장하기 시작됩니다.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하게 되죠. 당시 시골 지역 사람들은 약하긴 하였지만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이기도 하였고 당시 사람들은 미군은 떠날 것을 알았지만 탈레반은 떠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탈레반 쪽에 붙기도 하였습니다. 신생 정부는 탈레반만큼은 아니었으나 부패하였고 무능했습니다. 그렇게 신생 정부도 대중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탈레반은 점점 확장해 갔습니다. 전쟁에서 고전하던 미국은 2016년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현재 2021년 미군이 완전 철수하였고 탈레반이 그 틈을 타 카불까지 점령하여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탈레반이 승리하고 현재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일부 북부동맹 세력들이 있는 판지시르 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현재 탈레반이 점령하죠. 협상 내용에 따르면 1990년대 당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호국만큼은 아니라고 하였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탈레반과 현재의 탈레반은 많은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 당시 탈레반은 이슬람 광신도들의 연합이었으나 지금은 이슬람 군벌들의 모임에 가깝습니다. 역사를 정리해보면 티르크계, 그 후 파슈툰계, 그 후 영국, 근대적 왕국, 공산주의, 그리고 현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상 준사업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크로아티아의 사회 교육은 초등학교 8년, 고등학교 4년, 대학교 5년입니다. 초등학교는